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세계 금융시장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최악의 폭락 사태가 연출되는가 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 방안과 함께 금융시장 동향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민 YTN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5% 넘게 폭락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일단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 오전에는 강하게 반등을 했었는데 오후로 넘어서면서 아무래도 조금 그 상승세를 반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그 개장과 동시에 2, 3%의 그 반등을 보였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그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1%가량 상승한 상태고요. 그 아무래도 그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다고요? 네. 일단 그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루어졌던 투매는 일단 그 진장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지난주 2거래일간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9,6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 말이 9,600조 원이지 미국의 1년 예상과 맞먹는 금액이고요. 우리나라 1년 국내 총생산 GDP가 한 2,300조 가량 되는데 국내 총생산의 4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뉴욕 증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3거래일 연속 급락세로 개장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낙폭이 5%대에 달하며 3일 연속 급락장을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에 90일간 상호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근거가 불분명한 보도가 나온 뒤 3대 지수는 그 무서운 속도로 급반등하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무려 그 10분 사이에 나스닥 지수는 장중 저점과 비교해서 상승폭이 무려 10%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장중 저점 대비 고점에서 2,6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해서 사상 최대 일간 변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백악관이 상호관세 일시 중단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공식 확인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다시 그 급락한 뒤 부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잘못된 정보에 따른 소동으로 장중 2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순식간에 불어났다고 사라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맞불 관세를 발표한 중국에 50% 추가 관세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또 경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2차례에 걸쳐서 중국산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한 뒤 지난 2일 상호 관세 조치로 중국에 34%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역시 그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10일부터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가 SNS를 통해서 재보복 관세를 천명한 겁니다. 중국이 발표한 보복 관세 34%를 즉시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도 9일부터 중국의 50%의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현실화하면은 중국 제품에는 104%의 그 관세가 매겨진 셈인데 현재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 하는 중국산 그 물건이 200원 이상으로 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2배가 되는 건데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50% 추가 관세 경고에 중국도 또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오전에 즉각적으로 중국 상무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담화문에서 50% 추가 관세에 단호히 그 반대를 한다고 밝혔고요. 미국이 만약 그 격상한 관세 조치를 이행하면은 중국도 단호히 반격 조치를 해 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추가 관세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중 관세 전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번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때문일까요?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지금 직격탄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 중국 현지 생산 의존도가 높은 애플은 그야말로 그 재앙이라는 그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애플은 3거래일 동안 19% 하락을 해서요. 시가총액은 1,0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으로 불리는 주요 빅테크 업체 가운데 AI 대장주 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아마존 등 지난주 급락세에서 벗어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과는 그 좀 차이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 그 주요 제품인 아이폰의 그 90%를 그 중국에서 생산 조립한다는 점이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공언한 54%의 관세율을 그 적용하게 되면요. 출고가 $1,599의 아이폰 16 프로맥스의 그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이 $2,300까지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 미국 내 아이폰 판매 실적이 급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애플 공급망의 그 10%만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옮기는데도 3년이 걸리고 금액도 $300억,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44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현재 그 $1,000대의 아이폰은 그 사라지게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그럼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그 현재 각국의 움직임이 점점 그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예. 그 유럽연합은 협상을 제안하면서도 미국이 그 응하지 않으면은 대응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폰데이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상호 무관세를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그 협상이 결렬되면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보복도 시사를 했습니다. 예. 그 아시아 각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무역 대표단을 보내서 그 미국의 무역 대표단을 보내서 협상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 이시바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25분간 그 통화를 한 뒤 그 관세 문제를 그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후속 조치로 그 후속 협상을 위해서 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은 대미 관세를 그 제로, 그러니까 0으로 낮추겠다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기도 했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회담을 요청한 나라들과 즉각 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협의에 그 응하겠다는 태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역 적자가 그 사라지지 않으면 관세 유예나 철회는 없다는 입장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회담을 요청한 나라들과 즉각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네네. 이런 대통령의 발언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조금 낮춰줄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 양자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그 중국과 관세 치킨 게임에 그 집중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맞불 관세 대열에 그 합류하지 못하도록 그 차단하기 위한 그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각 그 나라에 그 부과하기로 한 그 관세를 당장 철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고요. 예. 우리나라 그 미국 동부 시각 그 내일부터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오후 1시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는 25%의 관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인천공항에서 그 간단한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예. 정 본부장의 방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이후 첫 고위급 미국 그 방문입니다. 예. 정 본부장은 미국이 관세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미 흑자 규모를 그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수출을 줄이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그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그 우리나라의 대미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278억, 수입은 $721억,
무역 수지 557억 달러, 대략 그 81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트럼프 관세입 그 파고를 넘기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고요. 통상 환경 변화에 한 3, 4조 원 가량을 그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3, 4조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YTN 해설위원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 후폭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